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이득 보는 것들. 이 영상이 마음에 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살짝 눌러주세요. 말을 줄이면 인생은 생각보다 편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며 산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SNS에 내 생각을 올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친구들에게 근황을 공유합니다. 침묵은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말이 없으면 무언가 숨기는 것 같고 표현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고 해명하고 표현하고 공유합니다. 마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솔직함이고 투명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을수록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공유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이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득 보는 10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괜한 변명.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의도는. 우리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즉시 해명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설명할수록 오해는 더 커집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고 해명은 또 다른 질문을 부릅니다. 그럼 왜 그때는 그랬어? 그럼 이건 뭐야? 끝없는 설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변명을 많이 할수록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진짜 당당함은 침묵입니다. 오해는 시간이 풀어줍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게 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괜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합니다. 두 번째, 내 계획. 나 이번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해. 다이어트 시작했어. 이번엔 진짜야. 내년에 이직하려고 준비 중이야. 계획을 말하면 응원받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간섭이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 어떻게 돼가? 다이어트 잘 되고 있어? 이직 준비 어디까지 했어? 이 질문들은 때로는 응원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누군가 당신의 계획에 끼어들려고 할 때입니다.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해봐. 내 친구가 그거 해봤는데 실패했대. 선의의 조언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계획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실행하다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여주면 됩니다. 성공하면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고 실패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속상한 감정. 진짜 오늘 너무 화났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 감정을 토로하면 잠깐은 시원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고 공감받으면 위로가 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정을 쏟아낸 상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네. 특히 직장이나 공식적인 관계에서 감정을 쏟아내면 관계가 오래 불편해집니다. 한순간의 감정 해소가 장기적인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물론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에 쓰거나 혼자 정리하거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내가 참아온 일들. 나 사실 그때 엄청 참았어. 내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잖아. 참았던 일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나도 할 말 있다며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꺼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았던 일을 모두 꺼내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그럼 그때 왜 말 안 했어? 지금 와서 그걸 왜 말해? 그리고 관계는 과거의 잘못들을 파헤치는 싸움터가 됩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처 주기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선을 넘을 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선명한 선을 넘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과거의 모든 것을 들춰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 명확히 짚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 나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내가 예전에 배신당한 적이 있거든.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런 부분에 예민한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처는 꺼낼수록 다시 아픕니다.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면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감정이 더 강렬해집니다. 치유되기보다 오히려 상처가 강화됩니다. 게다가 상대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조심해야겠네. 혹시 내 행동이 상처가 될까?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것도 치유입니다.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보다 현재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덮어쓰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전문가나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한번 깊이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내 기준과 잣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설득되는 게 아니라 각자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꼰대 같다 강요한다는 반발만 살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의 기준을 자주 말할수록 당신 자신도 그 기준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유연성을 잃고 자기 자신을 틀에 가둡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조용히 살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상대의 단점. 너 그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상대의 단점이 눈에 띌 때 지적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서 말하는 거야 라며 지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소모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지적을 듣고 방어적이 되거나 무시하거나 반발합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라며 실망하고 상대는 또 잔소리내라며 귀를 닫습니다. 정말로 상대가 변하게 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또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답답함은 말한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차라리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8번째, 나의 희생.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했는지 알아? 희생을 한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견뎠는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아주길 바라면 그건 이미 희생이 아닙니다. 진짜 희생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알든 모르든 인정받든 안 받든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희생을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조건부 관계가 됩니다. 더 슬픈 것은 희생을 말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가 시킨 적 없는데 알아달라는 거야? 라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자신의 희생을 말하고 싶어질 때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만약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만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9번째, 불필요한 약속. 그래, 해줄게. 알겠어. 내가 할게. 물론이지. 당연히 해줘야지. 거절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를 실망시키기 싫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해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거절보다 부드럽습니다. 즉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면 상대도 눈치를 챕니다. 아, 부담스러운가 보다. 그리고 스스로 요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반면 즉시 해줄게라고 말하면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신뢰가 깨집니다. 정말 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면 생각해 볼게라고 시간을 두거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의 빚도 없고 관계도 더 정직해집니다. 10번째, 모든 진실. 사실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진실을 말하자면, 진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에도 때와 깊이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모든 순간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상처만 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깊은 진실을 공유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진실은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라며 상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며
정당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을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야 할 것만 적절한 시기에 말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나를 지키는 순간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아서 당당함을 지키고, 계획을 말하지 않아서 집중력을 지키고,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서 관계를 지키고, 상처를 말하지 않아서 치유를 지키고, 기준을 강요하지 않아서 유연함을 지키고, 단점을 지적하지 않아서 평화를 지키고, 희생을 말하지 않아서 순수함을 지키고, 약속하지 않아서 자유를 지키고, 진실을 가려서 말의 배려를 지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말을 줄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현대 사회는 표현을 강요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해. 소통해야 관계가 좋아져.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표현도 중요하지만 침묵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나를 지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세요.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모든 계획을 공유하지 말고, 모든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쏟아내지 마세요. 선택적으로 말하세요. 필요할 때만 말하세요. 말해야 할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인생은 생각보다 편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얻은 인생은 말보다 마음이 편한 삶을 응원합니다.